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만 동시에 내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의식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카르마와 끌어당김이 작동하는 진짜 지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매튜 킬링스워스 교수의 2010년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머물며 보냅니다. 절반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들의 행복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뜹니다. 몸은 침대 위에 있지만 의식은 이미 오늘 해야 할 회의를 예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지만 정작 무엇을 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오후 업무를 걱정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있었던 불쾌한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일상입니다. 몸만 현재에 있고 의식은 끊임없이 시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상태를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추적합니다. 그는 1997년 29살의 나이에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속에서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는 문득 질문했습니다. 내가 함께 살 수 없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생각하는 나인가? 아니면 그 생각을 관찰하는 나인가? 이 질문이 그의 의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의 대부분이 실은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뇌의 작동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기본 모드 회로망은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회로망이 하는 일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화적으로 이것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고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는 능력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실제 생존 위협은 거의 없지만 뇌는 여전히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냅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다음 달 대출 상환, 노후 준비, 아이 교육, 생각할 거리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대부분 불안과 걱정의 형태를 띱니다. 톨레가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의식이 머무는 위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해석이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결정적인 연결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할 때 정작 의식은 원하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원치 않았던 과거를 반복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말한 암묵적 질서는 우리 의식이 머무는 곳에서 현실화됩니다. 지금이 아닌 곳에 머무는 의식은 의도하지 않은 현실을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은 나는 풍요를 원한다고 확언하면서도 의식은 계좌잔고 부족을 걱정하는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의식은 과거의 거절과 상처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서 있는 위치가 문제입니다. 톨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정확히 지금 이 순간에 말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몸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서 있는 위치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제는 서양 철학의 토대가 되었지만 톨레는 이것이 인류의식의 가장 큰 착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확히는 나는 생각을 관찰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나타났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도 드뭅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톨레가 말하는 에고는 바로 이 동일시의 산물입니다. 에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체성의 착각입니다. 생각, 감정, 기억, 역할,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문제는 이 에고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MIT 신경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하루 평균 6만에서 8만 개의 생각을 생성합니다. 그중 80%가 부정적이고 95%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동화된 사고 패턴 속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아침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나는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에고는 즉시 이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만듭니다. 나는 항상 무시받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비슷한 기억들을 불러 모으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의 무의식은 이 이야기를 확인하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카르마가 만들어지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톨레는 더 깊은 차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지적 오류가 아니라 의식의 동일시 문제입니다. 당신이 나는 무시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한 무의식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카르마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동 반응이 반복되고 반복이 성향이 되며 성향이 현실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사슬이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건화이며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입니다. 모두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톨레의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생각과 거리를 두십시오. 생각을 관찰하는 의식,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말입니다. 이 관찰의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당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바로 의식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자동 반응은 멈춥니다. 생각이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할 때 관찰하는 의식은 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먼 교수는 이것을 신경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감정 반응과 전전두엽 피질의 관찰 기능 사이에 약 600m초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이 자동 반응과 의식적 선택을 나누는 지점입니다. 톨레가 말하는 지켜보는 나는 바로 이 전전두엽의 관찰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교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생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톨레의 접근은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일반적인 긍정학원은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유능해.로 생각을 교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톨레의 방식은 다릅니다.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의 순간 당신은 생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생각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의 분리입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카르마의 자동 반응 고리는 끊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톨레의 페인바디 개념은 바로 이 무의식적 고통의 에너지를 설명합니다. 페인바디는 과거의 감정적 고통이 에너지 형태로 축적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 어딘가에 살아있는 존재처럼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이나 자극이 주어지면 깨어나 당신을 지배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격렬하게 반응할까요? 왜 특정 상황에서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잃고 과도하게 반응할까요? 톨레는 이것이 현재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미처리된 감정들이 현재의 방아쇠를 통해 분출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감정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편도체는 감정적 경험을 해마의 서술기억과는 별도로 저장합니다. 이 감정기억은 의식적으로 기억나지 않아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의 파트너가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15분 정도 늦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분노, 불안, 버림받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 반응의 강도는 현재 상황과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톨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의 15분 지각이 당신의 페인바디를 깨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기억, 과거 연인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혼자 남겨졌던 두려움, 이 모든 과거의 감정 에너지가 한꺼번에 활성화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차원의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를 전생의 업보로만 이해하면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페인바디로 이해하면 구체적이고 체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과거의 에너지 패턴, 그것이 카르마입니다. UCLA 심리학과의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감정을 느끼게 한 후 한 그룹은 그냥 느끼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뇌스캔 결과 감정에 이름을 붙인 그룹은 편도체의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톨레가 말하는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페인바디는 무의식 상태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지배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나는 행복해야 해, 긍정적이어야 해 라며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거나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페인바디로 축적될 뿐입니다. 또 다른 접근은 감정을 긍정 확언으로 덮으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나는 평화롭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불안은 여전히 그 아래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은 새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톨레의 접근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있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고통을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없애야 할 것으로 저항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 반응은 이렇습니다. 왜 나는 슬픈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기분 전환을 해야겠어. 이것은 슬픔과의 전쟁입니다. 톨레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자신을 관찰합니다. 아, 지금 가슴이 먹먹하구나. 목이 메는 느낌이 있구나.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름을 붙이지도 말고 의미를 부여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몸의 감각으로 느끼십시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판단 없이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지나갑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그 파도는 댐에 갇힌 물처럼 축적됩니다. 이것이 페인바디가 잘하는 방식입니다. 톨레는 고통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고통은 변형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힘이 아니라 흘러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이 카르마를 소진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행동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빛으로 녹이는 것입니다. 인도의 영적 스승 라마나 마하르시는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지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를 설명하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보통 카르마를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생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결과를 받는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톨레는 이 개념을 완전히 현재로 끌어옵니다. 카르마는 과거, 미래의 선형적 인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작동하는 의식의 패턴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이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뒷받침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 보여주듯이 관찰하는 순간 입자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관찰하기 전까지 입자는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현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의식의 관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비드 봄의 홀로그래픽 우주론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전체이며 우리가 보는 분리된 사물들은 이 전체가 펼쳐진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전체의 다른 측면들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톨레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이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카르마를 끊을 수 있는 지점도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불쾌해집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당신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카르마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반응을 자동으로 촉발시킵니다. 이 패턴은 언제 끊어질 수 있을까요? 미래의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은 자동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사건을 바꿀 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카르마의 사슬에 틈이 생깁니다. 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동 반응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알아차림의 순간이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스트레스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스트레스를 도전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변화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자동 반응이 멈추는 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순간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시작이며 톨레가 말하는 현존의 상태입니다. 현존, 즉 지금 여기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과거의 패턴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은 무의식적 자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빛이 비추는 것에서 무의식의 패턴은 힘을 잃습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당신이 출근길에 교통체증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동 반응은 이렇습니다. 짜증, 분노, 불안이 일어나고 다른 운전자들을 욕하며 오늘도 재수없는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작동입니다. 외부 상황이 내부 반응을 자동으로 촉발시킵니다. 톨레의 접근은 이렇습니다. 교통체증이라는 상황을 관찰합니다. 차들이 막혀 있구나. 몸에서 긴장이 느껴지는구나.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 관찰의 순간 당신은 자동 반응의 고리 밖에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당신의 의식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카르마를 끊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반복될수록 자동 반응의 패턴은 약해집니다.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마는 행동이 아니라 반응의 연속이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보통 카르마를 행동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톨레가 지적하는 것은 더 근본적입니다.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나오게 한 무의식적 반응 패턴이 카르마의 본질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의식적 선택에서 나온 행동과 무의식적 반응에서 나온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전자는 자유이고 후자는 속박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나누는 지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을 결합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격이란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결국 존재 상태, 즉 당신이 어떤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는 100만 달러를 끌어당긴다. 나는 완벽한 파트너를 끌어당긴다고 확언합니다. 하지만 이 확언을 하는 동안 그들의 존재 상태는 결핍입니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태에서 확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톨레는 이것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입니다. 미래에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한 당신은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완전함의 상태가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뇌보다 60배 강하고 몸 밖으로 1m에서 3m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장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합니다. 감사, 사랑, 평화의 상태일 때 심장은 조화로운 패턴을 만들고 두려움, 불안, 분노의 상태일 때는 혼란스러운 패턴을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심장의 전자기장이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는 단순히 내면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물리적 에너지로 방사되어 주변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가진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톨레의 언어로 하면 미래의 만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지금을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한 미래도 불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오면 그것도 지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당신은 또 다른 미래를 기다리며 지금을 불완전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는 결핍의 사이클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인식할 때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핍이 아닌 충만의 주파수에서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20세기 중반 이미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욕망의 실현을 느끼십시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실현된 상태의 느낌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느낌, 즉 존재 상태가 현실을 창조합니다. 톨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특정한 무언가의 실현을 느끼려는 것조차 여전히 에고의 욕망입니다. 더 깊은 차원은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호흡을 느끼고 몸의 생명력을 느끼고 의식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현존의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더 나은 직장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끌어당김 실천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직장을 시각화하고 나는 완벽한 직장을 끌어당긴다고 확언합니다. 하지만 이 실천을 하는 동안 당신은 현재 직장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실제 존재 상태입니다. 톨레의 접근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현존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불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 불만을 부정하지도 말고 그것에 동일시하지도 마십시오. 단지 불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불만스러운 경험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존재 상태가 바뀝니다. 결핍과 불안에서 현존과 평화로 이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직관이 깨어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명확함에서 나온 행동은 두려움이나 결핍에서 나온 행동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고차원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감사, 기쁨, 사랑 같은 감정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서 우러나는 감정입니다. 이 고차원 감정의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와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은 여기서 완벽하게 만납니다. 둘 다 말합니다. 변화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존재 상태의 전환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확언과 시각화가 왜 자주 실패하는지 이제 명확합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것 아래에 깔린 존재 상태가 결핍이라면 아무리 많이 해도 결핍을 강화할 뿐입니다. 반대로 존재 상태가 완전함이라면 확언이나 시각화 없이도 삶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지금 이 순간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존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으면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생깁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으면 성공을 위한 전략이 생깁니다. 이것들은 훌륭한 책들입니다. 하지만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목표 중심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불충분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목표를 달성하면 완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톨레의 접근은 정반대입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당신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존재 인식 중심의 접근입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로리 산토스 교수의 행복의 과학 강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원천, 즉 돈, 지위, 외모 등은 실제 행복도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 감사, 관계의 질에서 나옵니다. 목표 달성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레 책의 첫 번째 특별함입니다. 이 책은 실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지시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관찰하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됐다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이고 저항은 에고를 강화시킵니다. 톨레의 책을 읽을 때는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이 비강요적 접근이 역설적으로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긴장을 풀려고 하면 오히려 긴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관찰할 때 자연스러운 이완이 일어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역설입니다. 두 번째 특별함은 이 책이 독자를 설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는 논리와 사례를 동원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톨레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당신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료 탐험가가 자신의 발견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의 아름다움은 독자의 주체성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발견하도록 안내합니다. 진리는 전달될 수 없고
오직 직접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톨레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함은 이 책이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 번 읽으면 그 정보를 얻습니다. 더 읽어도 같은 정보를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톨레의 책은 다릅니다. 이 책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상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의식 상태는 당신의 현재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처음 읽을 때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책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같은 문장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마치 음악과 같습니다. 위대한 교향곡은 100번 들어도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정보는 차이를 만드는 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톨레의 책은 이런 의미에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입니다. 한 번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갈 때마다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포털입니다. 평가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의식의 위치를 바꿉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은 이것을 하면 저것을 얻는다는 인과관계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톨레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방법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목표에서 인식으로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철학의 위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책을 인생의 다른 시기에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것이 특정 책들을 소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그런 책의 완벽한 예입니다. 20대에 이 책을 읽으면 흥미로운 철학으로 다가옵니다. 아,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정도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30대에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커리어의 압박, 관계의 복잡함,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이 책은 실제적인 안내서가 됩니다. 40대, 50대로 가면서 이 책은 더욱 깊어집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실감하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 더 무거워질 때 이 책의 메시지는 생명줄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니얼 카너먼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나중에 기억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실제 경험의 질보다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톨레의 책은 이 두 자아의 간극을 메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현존할 때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하나가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을 온전히 살 때 삶 자체가 충만해집니다. 이 책이 반복해서 읽히는 또 다른 이유는 각 장, 각 분단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형적으로 읽어야 하는 일반 책과 다릅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도 그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문단을 읽으면 그날의 의식이 바뀝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순간에 한 페이지를 읽으면 관점이 전환됩니다. 잠들기 전에 읽으면 하루를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이나 전자책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책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종이책은 물리적 존재감을 가집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필요할 때 손을 뻗어 펼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이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현존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끊임없는 알림과 다른 유혹들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종이책을 펼치면 그 순간만큼은 오직 그 책과 당신만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의 실천입니다. 책의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0년 후 같은 책을 펼쳤을 때 과거에 그은 밑줄을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 그때 나는 이 문장에 감동받았구나 하는 인식 자체가 시간을 통한 자기 관찰이 됩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방식도 일반 자기계발서와 다릅니다. 이 책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인식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이 실은 생각 속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이해하려고 읽을수록 멀어지고 곁에 둘수록 가까워집니다. 한 번에 모두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개념을 암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고 느끼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펼치십시오. 이 책은 위로용이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달래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용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책입니다. 이 질문은 때로 불편합니다. 자동 조종으로 살아가던 일상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무의식에서 깨어나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책은 그 깨어남의 동반자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상기시켜주는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기준점의 역할을 합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너무 많은 생각에 압도될 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책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을 소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 읽고 책장에 꽂아두는 책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반복해서 펼치며 더 깊이 들어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할수록 이 책도 함께 깊어지는 특별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인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험 공부하듯 이해하고 암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챙김 명상 지도자 존 카바진 박사는 명상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털레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고가 뭐지? 현존이 정확히 뭘 의미하지? 같은 질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넘어가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적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 이해입니다. 삶 속에서 그 순간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 톨레가 말한 게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둘째, 하루 한 문단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이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문단을 읽고 그 문단을 하루 종일 의식 한 편에 두십시오. 그날 경험하는 일들과 그 문단을 연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라는 문단을 읽었다면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회의 중에, 식사하면서 출퇴근길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것이 실천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쉬운 실천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톨레는 여러 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단 3회의 호흡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현재로 옵니다.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불안이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이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습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의식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넷째, 몸의 감각을 느끼는 연습을 하십시오. 톨레는 내면의 몸을 느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금 손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발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몸 안쪽의 생명력, 미세한 진동 같은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현존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에 있지만 몸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단 몇 초씩이라도 몸의 감각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5째,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아침에 이를 닦을 때, 샤워할 때, 걸을 때, 설거지할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완전히 의식하며 하십시오. 자동 조종 모드를 끄고 지금 이 행동에 완전히 현존하십시오. 베트남의 승려 틱나타는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내일 회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의 온도를, 비누 거품을, 그릇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6째,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금 내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은 자동 반응을 멈추게 하고 의식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문제는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이 인식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7째, 저항을 알아차리십시오. 톨레는 현재 순간에 대한 저항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을 거부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며 현실과 싸웁니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비가 올 때,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의 자동 반응은 저항입니다. 하지만 저항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합니다. 대신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수용하십시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8째, 이 모든 실천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현재에 있어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에고의 목표가 됩니다. 실패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자동 조종 모드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아, 나는 지금 현재에 없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여정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십시오. 명상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톨레의 다른 책들과 강연들을 찾아보십시오. 영적 성장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통찰은 당신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실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미래의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인식해보세요. 생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생각을 관찰하는 의식을 발견해보세요. 이것이 톨레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 이것을 읽고 있는 당신, 의식하고 있는 당신 자체가 완전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십시오. 단 한순간만이라도 완전히 현존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카르마를 끊고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당신이 가꾸는 만큼 자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씨앗은 조금씩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오늘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완전히 지금에 머물러 보세요. 그것이 진짜 응원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응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지금 이 순간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요.